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그의 말이에요. 시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참, 한 정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한 기업의 부회장에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렇게까지. 중앙일보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요, 주어가 일본입니다. 어제는요,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인터뷰를 전문을 다 실었어요. 그러면 한다는 것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일본 측 내용을 그대로 실습니다. 주어가 일본이죠.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상의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의 인터뷰를 마치 중앙일보가 무슨 단독 인터뷰 했다고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지금 이게? 이것을 이틀에 걸쳐서 일본 측의 입장을 주어로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국입니다. 26면입니다. 오피니언 면에서는 중앙일보의 명예 대기자 김영희라고 이렇게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김영희라고 하는 중앙일보 대기자가 한 면을 다 완전 실어서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어쩌자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의 한 조중동 3대 메이저 신문의 대기자라고 하는 김영희라고 하는 작자가 한면 전면의 제목을 뽑은 거예요.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어쩌라고? 도입부는 이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일본 해군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조사 논란으로 확전 순서를 밟아온 한일 관계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라는 벼랑 끝에 섰다. 논란이라고, 논란. 네. 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있었고, 이 순서에 대한 이 역사적 맥락을 논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대기자라고 하는 김영희 대기자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뽑습니다. 징용 피해자 문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합의하고 특별 입법으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의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아베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중앙일보가 옮겼습니다.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문제를 원점을 돌렸다. 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데 문제가 있다. 야, 네. 판사가 판결문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결과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네, 철저히 일본 아베 정권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 중앙일보가 뽑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승전 일본 측 입장이고요. 1965년 한일협정을 틀지 마라.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아베의 입장을 거의 웬만한 기사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중앙 삼성일보가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28면 오피니언입니다. 논설위원 예영준 논설위원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설마 타령과 희망적 사고라는 이름의 쌍둥이. 제목이 의심스럽죠? 내용입니다. 아베 정부의 보복 조치는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다. 어쩌라고? 연초부터 모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죠. 설마 타령을 반복했다. 설마가 기업을 잡고 나라 경제를 잡는 지경이 이렇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잡고 나라 경제를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까고 있죠. 일본 관료는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65년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라고 본다. 일관됩니다. 65년 한일 협정으로 돌아가라고 기승전 한일 협정이에요.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네, 뭐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 오늘자 중앙 삼성일보가 일관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입니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뜨겁게 정말 뭐 문재인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이 됐고 기업이 이 지경이 됐다고 그렇게 연일 폭격을 하더니 중앙 삼성일보의 사설은 뜻밖입니다. 한일 갈등, 양국 모두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갑자기 차분과 유연을 찾네요. 뭐죠? 이 무슨 일인가요? 그저 감정적으로만 치닫는 양국의 세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본인은 이 중앙 삼성일보에서 무슨 뭐 제3국에 있습니까?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 구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게 어쩌자는 건지.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먼저 청와대부터 한국 정부가 개입되는 배상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제3자 중재, 국제사법재판소 행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릇 100대 0식으로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수는 없는 법이다. 서로 양보해야 타협이 이루어진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누가 양보하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양보하라는 겁니다. 누가 타협하라는 거죠? 한국이 타협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 삼성일보가 오늘 사설 첫 번째로 싣고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사설의 제목은요. 뜻밖입니다.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뭐 제목만 보면은 뭐 그럴듯해요. 언론이 정부 비판할 수 있죠. 그걸 매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뒤에 계시는 고민정 대변인께서 저렇게까지 어두운 얼굴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내용 살펴보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허허, 무섭네요.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망국. 지금 한국 정부가 망국으로 간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중앙일보가 이처럼 무섭게 다그치는지 한겨레 신문을 보겠습니다. 한겨레를 보면 팩트가 나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고요. 제목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 등 바꿔 국내 여론 일본의 잘못 전달. 청와대 조선중앙 일본 업한 공개 비판. 네, 지금 뒤에 계시는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께서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찍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물론 흔치 않은 일이죠. 청와대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명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흔치 않고요. 그 조국 수석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근데 무엇을 비판했는지 그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청와대에서 지적한 조선일보의 제목 변경 사례를 보면요. 조선일보는요. 국내판에서는 일본의 한국 투자가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고 했는데 일본판 조선일보를 보아하니 기가 막힙니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낯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일본 극우신문보다 더 나가면 더 나갔지 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조선일보의 행태인데요.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슨 낯짝으로 한국신문을 자처하는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무슨 낯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가 한국판이었다면 일본판에서는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 아베가 딱 좋아할 만한 단어를 그대로 골라서 일본판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일본 포털 사이트의 상위에 랭크되었다고 하죠. 국내판에서는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 네, 일본판에서는요,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조선인은 맞아야 한다. 그 누가 했던 말이죠? 친일파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100년 전에, 90년 전, 80년 전, 70년 전, 네, 친일파들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네, 오늘 2019년 조선일보가 네, 기사로 낸 내용입니다. 당연히 한 국가의 정부를 책임지는 청와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국적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자 중앙일보는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정부를 비판해서 매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매국적인 행위를 지적한 거죠. 네. 참 저도 좀 차분하게 지금 김와이크님, 네, 지금 뭐 많은 이렇게 뭐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정말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 조선 중앙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좀 이성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순간 한결의 사설입니다. 혐한 부추기는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 제목 왜곡. 앞서 이야기했었던 일본어판에서 조선중앙이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일본 극우 세력을 대변했는지를 쭉 나열하고요. 이런 기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일본 내부에 혐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다시 국내로 돌아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논리로 되먹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앙일보가 삼성 기사를 일본 신문이 삼성의 관계자 말을 따서 한 그 멘트를 중앙일보가 받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매우 이상한 형태입니다. 한국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신문 언론들이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싣고 그것이 일본 내부에서 여론을 재생산하고 왜곡시켜서 다시 그것을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런 정당에 다시 되뇌이는 이런 기가 막힌, 네, 이 기가 막힌 그 극우 사이클이 지금 친일 극우 사이클이 지금 하늘간에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2019년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느 분이 그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야기 말씀 꺼내셨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나옵니다. 오피니언 칸에 있고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구원자와 범죄 혐의자 이재용이고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재용 씨의 공식 직함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근데 이재용 관련돼서 뭐 여러 직함이 쓰이지만 공식 직함은 부회장이에요. 그것도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이죠. 많이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그의 말이에요. 시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참, 한 정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한 기업의 부회장에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렇게까지 쳐받들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인식이 국가의 인식을 뛰어넘고 대처 방안도 글로벌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한국 정부보다 국가 인식을 뛰어넘고 대처 방안도 글로벌했다. 그러면서 언론,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 극우 언론에서는요, 그가 법원과 검찰의 발목에 잡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한국 경제 구원자가 되어야 할 그가 범죄 혐의자로 재판받고 수사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 난국에 무슨 이순신 장군의 비유가 되면서 그의 범죄 혐의는 완전 지금 가려지고 있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법원과 검찰의 발목이 잡혔다는 등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이런 논리들이 지금 현재 오늘 펼쳐지고 있다. 매우 좀 씁쓸한, 앞서 그 중앙일보에서 이 상황이 씁쓸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당신들을 보는 게 매우 씁쓸합니다. 네. 네. 지금 꼴랑님이신가요? 그럼 있는 죄를 덮으리. 그렇죠. 죄를 덮을 수는 없겠죠.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 한일 간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한반도 평화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일본 극우 세력, 그 앞잡이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처로 촉발된 이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중앙 삼성일보가 어떻게 매국적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 그대로 대변하는지, 아베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으니 다시는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 이런 건 말도 꺼내지 말아라고 하는 아베 정권의 논리를 조중동이 어떻게 똑같이 되뇌이고 있고, 그것이 일본의 여론을 타고 다시 한국의 자유한국당까지 이게 돌아오고 있는지, 이 기가 막힌 사이클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